안녕하세요. 해월입니다. 오늘은 두 바퀴로 그리는 맥주 일기라는 책 소개를 잠시 할까 합니다. 작가는 최승하이고요. 2018년도 영진닷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최승하 작가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휴학계를 내고 여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온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는 맥주 여행자. 나는 참 게으르다. 매년, 아니 매 순간 다짐했던 다이어트는 늘 다짐으로 끝나고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어놨던 내일 할 일은 그 다음 날에 할 일이 되었다. 그런 내가 부지런을 떨기 시작했다. 천둥치는 날을 제외하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끌고 나갔고, 쉬는 날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어제 마신 맥주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난 그렇게 해야만 했다. 적어도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2014년 대학 생활의 마지막 수강 신청을 끝냈던 나는 돌연 휴학을 결심했다. 항상 막연하게 맥주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게으른 탓인지 금전을 핑계 삼아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트북 앞에 앉아 호가든 한 병을 마시며 2달 동안 자전거로 유럽 여행을 떠난 한 청년의 여행기를 읽게 됐다. 넘어지고 길을 잃는 험난한 여정을 반복했지만 하루를 마무리 짓던 맥주 한 잔이 생애 최고의 맥주였다는 그의 말에 순간 멍해졌다. 나는 왜 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맥주 한 잔에 행복해하고 위로를 구했던 나지만 직접 맛있는 맥주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어쩌면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25년 동안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탐구해 본 적이 없었다.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으면서 학점,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를 제자리에 묶어뒀다. 그래, 내가 움직여보자. 어떤 맥주가 맛있는지 제대로 찾아보자. 그것이 내가 1년 동안 부지런을 떤 이유이자 긴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야말로 내겐 또 다른 도전이었다. 온전히 자전거라는 수단에 의지해 60일을 달릴 만큼 강인한 체력도 정비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맥주를 마시겠다면서 라거와 에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매일 30분 이상 자전거를 탔고 정비를 배워보겠다고 주말마다 자전거 샵을 찾아가 사장님을 귀찮게 했다. 또 이전까지는 한 브랜드만 찾던 내가 어제와 다른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를 보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맥주를 기록했다. 그렇게 종이를 채운 첫 맥주는 내게 세계 맥주의 맛을 일깨워준 호가든이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그렸던 첫 맥주이자 여행을 결심한 날 마셨던 맥주이기도 하다. 그렇게 다양한 맥주들을 맛보고 그리며 이러한 맥주들을
직접 마셔볼 수 있는 설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간들은 내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 여행은 내가 선택한 길이자 나 혼자서 그려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외로운 여정이었지만 덕분에 내가 밟는 속도에 따라 보고 느끼고 싶은 순간을 여행하며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어쩌면 하나의 맥주가 완성되는 과정도 비슷할지 모른다. 하나의 맥주가 생산되기까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계속되지만 만드는 이의 노력과 개성이 담겨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맥주가 완성된다. 오직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말이다. 그렇게 나 또한 맛있는 맥주를 찾아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2015년 8월 유럽,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8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앞으로 내게 닥칠 시련과 고난은 예상하지 못한 채 내가 사진으로만 본 맥주들을 직접 마실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설렘을 품고서 1편은 유럽 편, 2편은 미국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럽 맥주 국가의 맥주를 찾아 떠나 그와 어울린 사람들과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고, 미국 편은 그 역사는 짧지만 크래프트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 그중 서부 해안에 위치한 브루어리, 펌 등을 달리며 마주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맥주를 찾아 떠난 유럽, 미국, 서부 자전거 여행, 그곳을 향해 가는 동안 마주한 인연들, 그리고 함께 나눈 맥주의 맛을 한 편의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이 책은 맥주 이야기와 함께 사진과 또 저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의 맥주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138쪽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독일, 그리고 백스를 만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라는 영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매력은 극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는 주인공 월터의 눈빛이었다. 상상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될수록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건 필히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내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 되면 독일에서 소시지와 맥주를 먹으면서 늙을 거야. 구제 밀빵 바지에 흰머리 질끈 묶은 한 할머니가 한 손에는 소시지, 한 손에는 커다란 맥주 잔을 들고 펌 한켠에서 웃고 있다. 그 장면 속 할머니는 바로 나였다. 너는 꿈이 뭐냐는 지인들의 질문에 난 늘 습관처럼 그 장면을 설명했다. 그게 향후 자전거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20대의 나는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60대의 나는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행복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역시나 그 말 뒤에 뒤따라오는 건 역시 술꾼이야 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가 떠나갈 듯한 웃음이었지만 나는 꽤나 진지했다. 사실 그 당시 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난 하고 싶은 일, 목표 같은 것이 아니었다. 정말 말 그대로 꿈은 꿈으로. 왜 누구나 막연하게 그리는 환상 가득한 꿈. 그런 걸로 남겨두고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조차 냉혹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목전에 둔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문보다 타인이 던져준 질문에 맞는 나를 찾으려 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고 회사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겠어. 그런데 어느 날 기사를 보다가 한 구절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많이 알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험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많이 알면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꽤나 충격으로 다가왔다. 꿈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내가 이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행복해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런 것 말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뭘까? 그때 문득 그 문장이 스쳤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독일에서 소시지와 맥주를 먹을 거야 라는 그 문장. 그 상상 속 내 모습은 행복해 보였고 또 그걸 그리는 나 역시 행복해했다. 그래, 우선 그 한 문장을 완성시켜보자. 할머니가 아닌 젊은 20대의 내 모습으로. 그럼 조금은 더 빨리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흐릿했던 내 눈빛이 조금씩 천천히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 2015년 9월 드디어 네덜란드 국경을 넘어 독일 그곳에 도착했다. 여행 중 3번 국경을 넘었지만 이번 4번째 뭔가 더 특별했다. 여기가 맞아? 내가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다고? 내 발로? 꿈이지. 말도 안 돼. 꿈만 같았던 그 순간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어준 건 여러 번 진동을 울리며 독일에 도착했다는 외교부의 문자였다. 그래, 이건 꿈이 아니라 사실이란다. 자전거를 한쪽에 두고 혼자 소리를 지르며 팔짝팔짝 뛰었다. 누구에겐 쉬이 떠날 수 있는 곳이기도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할 테지만 내겐 그렇지 않았다. 부모님을 설득하고 휴학을 하고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연습하던 내 모습들이 스치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정말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그렇게 한참을 네덜란드, 독일 국경을 머물렀다. 그 순간 그 감정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벅찬 가슴이 조금 진정되자 다시 짐을 챙겨 오늘 약속했던 호스트의 집으로 달려갔다. 어쩐지 자전거가 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다. 그렇게 지나가던 양떼들과 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드디어 도착한 곳. 초인종을 누르자 입구에서 환하게 반겨주는 랄프 덕분에 오늘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직감이 든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게 파스타를 건네려던 그는 맥주가 먼저지
라며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다. 어떤 맥주가 좋을까? 그래, 독일에 왔으니 역시나 이게 좋겠어. 벡스.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독일 브레멘의 유명 맥주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게 최고의 맥주였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우린 동네 산책을 했다. 종종 동료들과 재즈 콘서트를 여는 그는 얼마 전 콘서트가 열렸던 장소를 시작으로 마을의 숨은 명소들을 안내해줬다. 라인강, 인근 공원, 학교까지 저녁 노을이 라인강에 위치한 산책로에서부터 천천히 마을을 뒤덮다 곧 어둠이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랄프에게 말했다. 오늘은 정말이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독일에 도착한 날이기도 하고 맥주와 함께 랄프가 해준 맛있는 스파게티도 먹고 지금 이렇게 두 발로 이 마을을 걷고 있잖아요. 늘 상상 속에만 남겨뒀던 그 문장에서 독일과 맥주가 진한 글씨로 채워지고 있었다. 네, 이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과 또 최승아 작가가 직접 그린 맥주, 독일 맥주 벡스의 그림이 같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바퀴로 그리는 맥주 일기 최승아 작가의 책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휴학기를 내고 맥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행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도 자전거로 여행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그 과정도 서두에서 밝혀두었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